장례식장에 2개의 유언장이 나타나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아수라장의 주인공 황진희 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한 75세 비혼 여성 황진희 씨, 봉사단체에서 만난 40세 장애인 수양딸 김미순 씨,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촐랑이와 함께 한강이 보이는 반포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친정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4자매 중 3언니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조카들과는 그동안 거의 왕래가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명절 때마다 조카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황진희 씨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황진희 씨는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들에게 자기 재산이 전부 상속된다는 것을 알고 수양딸과 자선단체에 재산을 물려주는 자필증서 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황진희 씨 뇌졸중으로 입원을 하니 조카들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황진희 씨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죠. 황진희 씨의 장례식 날 수양딸 김미순 씨와 자선단체 담당자는 법정 상속인들인 조카들에게 황진희 씨의 유언 집행에 관해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전 재산을 조카에게 준다는 황진희 씨의 자필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상속 재산을 넘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2개의 유언장, 영화 제목 같지만 현실 속에서 적지 않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어느 유언장을 효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가 어디로 가는가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이죠.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언의 법률적인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의 2가지 법률적 특징, 첫 번째,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방식 위배는 무효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번째, 생전에 자유로운 변경 철회가 가능해서 유언장을 몇 번이고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부분 살펴볼까요? 유언은 유언자가 돌아가신 후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는 유언자에게 그 뜻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사후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방식을 갖춰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민법은 5가지 유언의 방식에 관해서 엄격하게 정해놓고요. 그 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설사 유언자의 뜻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언자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여러 번 썼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가장 마지막 작성된 유언장이다.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유언의 특성을 두고 나타난 2개의 유언장,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씨가 수양딸과 자선단체에 써준 자필 유언장의 내용입니다. 나 황진희는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 아파트를 팔고 그 매각대금에서 제세 공과금을 뺀 돈 중에 50%는 장애아동 보호협회에 유증하고 나머지 50%는 수양딸에게 유증한다. 유언 집행자는 장애아동 보호협회로 지정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성명, 도장. 완벽한 유언장이죠. 그 법에 정한 자필 유언 증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주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황진희 씨는 이 유언장을 쓸 때 아주 맑은 정신이었고요. 유언을 받는, 그러니까 유증을 받는 수양딸과
또 자선단체 직원이 참여를 해서 그 유언하는 장면,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맑은 정신으로 이 유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증빙이 되는 것이죠. 한편 장례식 날 제시된 조카들이 제시하고 있는 유언장은 이렇습니다. 유언장, 나 황진이는 내 전 재산을 조카들에게 물려준다. 몇 년 몇 월 며칠 황진이 도장. 전 재산을 물려준다라는 방식의 유언이 가능한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유증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괄적 유증이라는 것은 내 재산 전부 혹은 재산에 대한 비율로 유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특정 유증은 특정한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준다라는 식의 유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황진이 씨의 유언장에 보면 내 전 재산을 조카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조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범위가 정해지죠. 가족관계 때 보면 누가 조카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사촌 조카를 말하는 거죠. 인원수도 나오고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언 역시 외형상 완벽한 효력을 갖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는 2022년 4월 달입니다. 그런데 황진이 씨가 수양딸과 자선단체에 유증하겠다고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때는 2021년 1월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유언장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두 개의 유언장의 작성 일지가 각각 다르다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 줄짜리 유언장에 의해서 전 재산이 조카들에게 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생전에 황진이 씨의 의사와는 달리 조카들에게 가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이대로 모든 재산이 조카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올바를까요? 가능할까요?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외형상은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과연 이 유언장을 작성을 할 때 황진이 씨가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실제로 이 유언장을 황진이 씨가 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카들이 제시한 유언장 자세히 살펴보니 왠지 글자체가 황진이 씨의 평소 글자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니 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쓰여 있는 그 시기에 황진이 씨는 뇌졸중으로 대단히 몸이 부자연스러웠고 손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으며 의식 또한 명료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이 유언장, 두 번째 만들어진 유언장이 부적법한 것이다. 황진이 씨가 쓰지 않았거나 혹은 황진이 씨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정확한 유언을 할 수 있지 않은 상태, 못한 상태에 쓰여진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법률적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에 유언 효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서 황진이 씨의 두 번째 유언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유언장이 효력이 있고 두 번째 유언장은 황진이 씨의 의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에 유언장이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요즘처럼 백세 시대, 장수 시대가 되면서
처음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와 실제로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때 사이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경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의 경과 사이에 혹시 모를 유언장의 중복, 유언장이 2개, 3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유언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그 이후에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입회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입회된 상황을 녹화를 해서 명료한 의식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유언장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였습니다.